본격적으로 회로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RLC의 물리적 의미와 동작 특성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리량과 전기량의 정의와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리량으로는 시간과 거리, 물질의 양과 그 질량, 힘과 에너지, 열, 전기, 자기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법칙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법칙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타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 전기량은 전하와 전하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기장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장 안에서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전이라 하며 두 지점 간 전위 차이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폐쇄된 시스템에 전하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폐쇄된 시스템의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포지티브 전하와 네거티브 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게 되는데 이때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와 전하량의 관계에서 그 계수를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전위차에 의하여 전하가 이동할 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전류라 하며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에서의 계수를 컨덕턴스라고 하고 그 역수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 흐름은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전류가 변화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하여 다시 역기전력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전압의 관계식에서 그 계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캐패시턴스, 리시스턴스,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유전율, 전도도, 투자율이라는 물질 상수와 거리, 면적과 같은 지오메트릭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트랜스듀서 디바이스란 기본적으로 가하여진 물리량에 의하여 전하의 축적, 흐름이 발생하거나 물질 계수가 변화하거나 또는 지오메트릭 크기 등이 변화되어 RLC가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전류 또는 전압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소자를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커패시턴스는 다음과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극판으로 구성된 패러럴 플레이트입니다. 각 극판에 반대 부호의 전하가 축적되어 있으면 두 극판 사이에는 위치에 관계없이 전하 밀도와 유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두 극판 사이의 전압은 두 극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전압과 전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계수 커패시턴스가 면적과 유전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티브 트랜스듀서는 검출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따라 유전율이 변화하거나 거리가 변화하여 커패시턴스가 변화되는 소자를 말합니다. 모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지만 도선을 반복하여 감아 코일 형태로 만든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예로 구하여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며 단면적 A인 솔레노이드 내부 총 자속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자속의 변화는 코일의 각각의 루프에 역기전력을 발생시키게 되며 N회 감겨져 있는 각 루프 전압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이 전류 변화대에 발생되는 전압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이 계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덕티브 트랜스듀서는 검출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따라 투자율이 변화하거나 코일의 간격이 변화되어 인덕턴스가 변화되는 소자를 말합니다. 저항은 전이차와 그에 따라 흐르는 전류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도체에서의 전도는 열, 빛 등의 에너지를 받아 컨덕션 밴드로 역이되어 있던 자유전자가
인가된 전기장에 의하여 가속되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다른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전자가 가속을 받아 이동하는 시간에 비례하고 물질의 종류, 원자 배열,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평균 생존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 운동 에너지를 모두 잃는다고 가정하면 모멘텀의 변화 비율은 충돌 확률과 같기 때문에 모멘텀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모멘텀의 변화율은 전기장에 의하여 전자에 가해지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저항을 의미하므로 전기장에 의한 가속과 충돌에 의한 감속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균 속도가 정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전기장 내에서 전자의 평균 속도는 전자의 전하량, 질량 및 평균 생존 시간으로 정의된 모빌리티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전류란 단위 시간 동안 단면적을 통과한 총 전하량이므로 전하밀도, 단위 전하량, 면적, 평균 속도에 비례하며 위에서 구한 평균 속도를 대입하고 전기장을 전압으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구할 수 있으며 이 식에서의 계수를 정리하여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항은 물질의 밴드갭과 열, 빛과 같이 외부에서 인가되는 에너지에 따라 결정되는 자유전자 농도, 물질의 결정 구조와 온도의 영향을 받는 전자 이동도,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RLC 소자로 구성된 회로의 동작 특성에 대하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시뮬링크 심스케이프는 회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회로 전문 시뮬레이터인 스파이스에 비하여 여러가지 제약 요소가 있지만 시스템 모델과 회로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하여 회로 및 시스템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뮬링크 심스케이프를 이용하여 가장 간단한 회로인 버스트 오더 서킷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소개하였던 저항 1개와 캐패시터 1개가 직렬 연결된 RC 회로는 다음과 같은 1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어 퍼스트 오더 서킷에 해당합니다. 이 회로에서 외부 입력 Vs가 0일 때 캐패시터 초기값 V0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구하여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퍼스트 오더 서킷을 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이 RL 직렬 회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항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 Ix는 저항 양단 간의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인덕터 양단 간의 전압 Vx는 인덕터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때 전류 미분과 발생하는 전압 사이의 상관관계의 계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Ix에 관한 1차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RC 직렬 회로는 캐패시터 전압에 대한 미분방정식으로 각 항의 단위가 전압임에 반하여 RL 직렬 회로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미분방정식으로 각 항의 단위가 전류로 표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RC 회로와 RL 회로는 미분방정식의 계수의 물리적 의미만 다를 뿐 동일한 미분방정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동작의 특성은 동일하며 서로 듀얼리티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RL 직렬 회로 동작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 위하여 캐패시터를 인덕터로 대체하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렉트리컬 센서 그룹에서 커런트 센서를 가져와 인덕터와 직렬 연결합니다. 측정된 전류를 PS2 시뮬링크 컨버터를 통하여 스코프 세 번째 창에 표시합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초기 전류는 파라미터 창의 베리애블 탭에서 1A로 설정하고 인덕턴스를 1헨리로 설정합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는 RC 시뮬레이션 결과로 가장 위쪽은 미분 방정식의 시스템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두 번째 창에는 RC 시뮬레이션 시 캐패시터 전압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는데 시스템 모델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제 RL 회로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두 번째 창에는 인덕터의 전압, 세 번째 창에는 인덕터의 전류가 표시되는데 인덕터의 전류가 첫 번째 창의 시스템 모델 시뮬레이션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날리티컬 해석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캐패시터 전압과 인덕터 전류가 듀얼리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회로의 일부분을 간략화하기 위하여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구성된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떼분한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두 회로에서 VS와 저항으로 구성된 부분은 떼분한 등가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복잡한 회로의 일부분은 마찬가지로 전류원과 병렬 연결된 저항으로 구성된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노턴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떼분한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는 나머지 회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은 동일한 저항을 사용하며 노턴 등가 회로의 전류원은 떼분한 등가 회로의 전압원을 저항으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위 전압원과 RC 직렬 회로로 구성된 회로는 다음과 같이 전류원과 RC 병렬 회로로 구성된 회로와 동일합니다. VX 노드에 KCL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류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구하여지는데 이 식은 위의 전압원과 RC 직렬 회로로 구성된 회로의 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환 관계를 시뮬레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커패시터를 사용하고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대체하고 저항을 병렬 연결하여 회로를 완성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보면 스코프 두 번째 창에 표시된 커패시터 전압이 시스템 모델과 동일한 파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븐한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구현된 RL 회로는 노턴 등가 회로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실행하여 보면 스코프 세 번째 창에 표시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시스템 모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회로가 서로 듀얼리티의 관계를 가지며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퍼스트 오더 회로의 특성을 RC 직렬 회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미분방 정식은 각 항이 전압을 단위로 표현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각 항이 전류를 단위로 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분기에 기반한 시스템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분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모델과 회로의 관계 또는 계수의 의미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전형적인 선형 시스템 모델의 형태를 취하기 위하여
시스템 모델을 수정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적분기의 출력이 Vx가 되기 위해서는 적분기 앞에 적분계수 C분의 1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커패시터는 커패시터에 인가되는 전류를 적분하여 적분계수를 곱하고 전압으로 환산하므로 적분계수 입력은 캐패시터 전류를 의미합니다. 적분기 출력 Vx가 계수 -R분의 1을 통하여 다시 적분기 입력으로 가하여지는데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가하여지는 시스템 구조를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 피드백 계수가 음수인 경우를 네거티브 피드백을 형성하였다고 하는데 적분기의 출력, 즉 커패시터의 현재 상태, 전압이 높을수록 적분기 자신의 값을 줄이기 위한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력 전압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로 변환하고 이 입력 전류와 피드백 전류 차이가 캐패시터로 구현된 적분기에 인가되는 것으로 RC 서킷을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을 시뮬레이터에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스케이프 회로를 RC 직렬 회로로 다시 수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목적은 파라미터를 바꾸어가며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파라미터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수치적 데이터로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 시뮬레이션에서 매 블럭 파라미터를 일일이 바꾸는 작업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틀랩에서 특정 변수값을 선언하면 이 정의가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저장소에 글로벌 베리어블과 같은 형태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매틀랩 명령창에서 R 값과 C 값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워크스페이스에 해당 베리어블과 값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베리어블은 시뮬링크 각 블럭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수식의 형태로도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R과 C 베리어블을 각 컴포넌트 값으로 설정하고 캐패시터 초기 전압 값도 변수로 설정하여 줍니다. 시스템 모델 또한 우측 하단 그림과 같이 수정하고 각 개인 블럭의 계수를 RC 회로의 상응하는 소자값을 나타내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한 식으로 설정하여 줍니다. 이 모델에서는 입력 전류 IS와 피드백 전류 IF를 별도로 관측할 수 있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커패시터 또는 저항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 모델에서 계산에 사용되는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노드가 실제 시스템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경우 이를 Non-Observable Node라고 합니다. 현재 입력이 0이고 커패시터 초기값이 1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보면 시스템 모델의 적분기 출력이 RC 회로의 커패시터 전압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바꾸어가며 시뮬레이션 하면서 파라미터가 회로 및 시스템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0일 때 초기 값에 대한 반응은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0에 도달하는데 이는 캐패시터에 보관되어 있던 전하가 저항을 통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캐패시터 전압이 높은 초기에는 저항 양단 간의 전압 차가 높아 큰 전류가 흐르는데 세 번째 창에 표시된 캐패시터 전류는 캐패시터로부터 전류가 빠져나가는 방향, 즉 전류 센서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음수 값을 갖습니다. 캐패시터 전압이 낮아짐에 따라
저항 양단간의 전압차가 줄기 때문에 전류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전하가 빠져나가는 양, 즉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캐패시터 전압 변화의 기울기 또한 낮아지게 되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파형을 갖게 됩니다. 저항값을 2배 증가시키면 동일한 캐패시터 전압에 대하여 캐패시터로부터 빠져나가는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캐패시터 전압 감소율이 낮아져 초기값의 영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반대로 캐패시터 값을 줄이면 캐패시터에서 빠져나간 동일한 양의 전하에 대하여 캐패시터 전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캐패시터 값이 적을수록 초기값의 영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초기값의 영향이 감소하는 속도는 R과 C에 반비례하여 RC의 곱을 C상수, RC 타임 콘스턴트라고 하며 모든 회로 및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입력에 대한 반응, 파티큘러 솔루션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로 및 시스템의 이론적 해석에는 주로 임펄스가 사용되지만 임펄스는 펄스 폭이 무한히 짧고 크기가 무한히 크지만 면적이 1인 신호로 실제로 구현하거나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스텝, 사인 웨이브, 펄스 신호가 회로 및 시스템의 특성 파악에 흔히 사용됩니다. 먼저 스텝 신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입력이 인가된 후 캐패시터 전압이 증가하다가 입력 전압과 같은 전압에 도달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캐패시터 전압이 낮은 반면 입력 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항 양단 간의 전압차가 커서 세 번째 창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전류가 흐르며 캐패시터 전압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시간이 경과되어 캐패시터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 양단 간의 전압이 감소하여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캐패시터 전압 증가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1-exponential RC분의 T와 같은 식을 갖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캐패시터 전압이 입력 전압과 완전히 같아지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시간이 걸립니다. 스텝 입력에 대한 반응의 속도는 초기 값에 대한 반응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RC 타임 콘스턴트가 클수록 느리게 반응합니다. 이제 스텝 입력을 제거하고 입력으로 사인 웨이브를 인가하여 보겠습니다. 사인 웨이브를 인가하면 초기 캐패시터 전압이 안정화되기 위한 과도기 이후부터서는 입력된 사인 웨이브와 같은 주파수 안정된 사인 웨이브가 캐패시터 양단에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시누소이달 입력이 인가되어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후 안정된 시누소이달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시누소이달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세 번째 창의 캐패시터 전류 파형은 전압 파형과 위상차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라며 이유에 대하여는 이론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시스템에 여러 신호 성분이 합하여진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각각의 신호 성분에 대한 반응을 구하여 이들을 합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텝 입력과 사인 웨이브를 동시에 인가하면 각각에 대한 반응을 합한 결과가 반응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값을 추가하여도 초기 값에 대한 반응, 사인 웨이브에 대한 반응, 스텝 신호에 대한 반응을 각각 구하여 합한 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력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두 사인 웨이브 합을 인가하면 출력 파형에는 각 신호 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 성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기가 동일한 두 사인 웨이브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하여 보면
진폭이 큰 낮은 주파수 사인 웨이브에 진폭이 작은 높은 주파수 사인 웨이브가 합하여진 출력 파형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입력 신호 진폭에 대한 출력 신호 진폭의 비율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진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높은 주파수로 점진적으로 신호 주파수를 높여가는 철프 신호를 인가하여 보겠습니다. 입력 신호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에서 수평축은 입력된 신호의 주파수에 상응합니다. 출력 파형을 관찰하여 보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출력이 작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현상을 펄스 신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주기가 긴 펄스 신호를 인가하면 각 펄스 변화에 대하여 스텝 신호에 대한 반응과 같은 출력 파형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캐패시터 전압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캐패시터로 들어가야 하며 전압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에서 전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창의 캐패시터 전류는 출력 전압이 하강할 때 음수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패시터를 현재 8분의 1F에서 1F로 증가시켜 RC 타임 콘스탄트를 크게 하면 출력 전압의 변화율이 낮아져 펄스 주기 내에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과 같은 전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 주파수를 2배 증가시키면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도달하는 최대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차를 통하여 RC 회로의 입력 신호의 진폭에 대한 출력 신호의 진폭의 비율은 RC 타임 컨스턴트와 신호 주파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호 주파수에 따른 회로의 특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주파수에 따른 특성을 주파수 응답이라고 합니다.